자, 바로 문다혜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문다혜 씨가 지금 폭주 중입니다. 폭주 중이죠. 조사를 지금 이제 3차례 가까이나 거부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니 왜 경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좀 봐주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 따라 가지고 검찰 출석을 딴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문다혜 씨가 본인 주거지 인근에 검찰청에 가는 게 일단 뭐 베스트겠고 아니면은 검찰이 직접 문다혜 씨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뭐 이런 경우가 네.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실상 문다혜 씨가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서면 조사만 받겠다라는 것인데 이메일로서 서면 조사만 받겠다라는 건데 검찰은 그거는 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냈습니다.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구나 네. 이메일로. 근데 문다혜 씨가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떤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글쎄 뭐 자기가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만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면 혹시나 조사는 또말 실수할까봐. 거기서 뭐 서면 조사는 남들이 써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그러네요.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이메일 같은 거 하면은 자기 안 하고 남이 그냥 대신 써준 거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어. 근데 뭐 대면 조사는 자기가 이제 몇 마디라도 해야 되잖아. 최소한 이름이라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뭐 얼굴 보면 딱 그 범죄 저지른 사람은 이 공포에 떨어 벌써부터. 그 문다혜 얼굴인가요? 그 문다이지. 그리고 저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네네.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네네. 이제 그 감사한다고 이메일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럼 이메일을 보냈어. 그때 문재인이 그때 무도하다 뭐 이렇게 기억나네요. 그렇죠, 무도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 문재인은 그냥 감사해서 그냥 끝내버렸어 거기서. 나는 아니 그런 거에 쫄으면 됩니까? 나도 좀 이게 이해가 안 어. 가는 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한테는 오히려 더 엄하게 조사를 해야 돼. 그럼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가졌던 애들이니까. 음. 아니 더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갖다 뭐 무도하다 무슨 왕조 시대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 기억나네요. 그건 그때. 진짜 나쁜 놈이지. 진짜 잘못하면. 문재인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 많았거든요. 그럼요. 지금도 뭐 말도 안 되는 일들 많지만 그때는 처음 경험해서 그런지 막 네. 가슴이 턱턱 막히는 진짜 개떡 같은 얘기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문다혜가 일반인 자녀 뭐 내 딸이었으면 저렇게까지 뭐 황송하게 했겠습니까? 진작에 피고인으로 해갖고 그냥 끌고 가든지 뭐 하겠죠. 근데 그렇죠.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로 문다혜가 사실 대통령 딸로서 뭘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죠. 국격에 손실만 가져왔는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딸 대접을 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뭐 사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난 그러니까요. 너무 이 공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력한가 싶어요. 아니, 미국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냥 뭐 아이,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끌고 팔 나오지 꺾어가지고 않았겠어요? 그냥 뭐 엎드려서 수갑 채우고 그냥 아니 미국은 야구장에만 난입해도 팔 꺾어서 수갑 채워요 진짜. 근데 문다혜 지금 팔 돌아가나요? 수갑이 안 맞을래나?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가진 사람의 자식도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아? 그렇죠. 문다혜는 경찰이 제압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크게 보는 거 일단 아닙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여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경은 안 되지. 여경으로 상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날라갈 같고. 수가 있어. 여경은 날라. 문다혜가 여경이 마땅치가 않구나. 마땅치 그러니까 않습니다. 여경을 네. 그 체력 검정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어. 우리나라 그게 문제죠. 네네네. 좀 강직한 사람으로. 예, 좀 그러니까 그 진짜 격투기를 해서 이길 만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 서영교가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 서영교 경찰로 딱인데 진짜. 누가 감히 뭐 눈을 부라리겠어요. 그냥 눈 깔지 다 서영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외모 비하가 아니라 난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숨겨진 자질을 이렇게 드러내줌으로써 그 사람한테 새로운 목표를 주는 거지. 서영교의 네. 새로운 어떤 자리. 미래의 경찰총장, 경찰청장 서영교. 네. 김정숙은요. 김정숙은 네. 김정숙은 진짜 뭘? 김정숙은 스파링 상대인가요? UFC 나가야죠. UFC 무제한급.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뭘 오해야 오해는. 네, 그러니까요.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조신 언론님이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네. 화세 제시 논론님. 제신 언론님이 What's happened to my 슈퍼챗 이런 내 감탄사를 슈퍼챗에 무슨 일이 났냐? 근데 왜 그렇게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검찰 조사가
이게 또 뇌물 사건이다 보니까 이 당사자의 조사가 있어야지 끝이 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참고인 조사를 안 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게 조사가 종결이 되기 위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문다혜는 핵심 피의자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문다혜가 경호원들하고 동거래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 정도면은 왜 참고인으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아예 간다니까요. 그냥 피고인으로. 당연히 피고인으로 해서 피해자를 해서 출석시켜야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지? 이해가 안 가요. 과거 그 생각 나네. 최강욱이 이렇게 자기 그 참고인인 줄 알고 안 갔는데 뭐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알죠? 몰라요? 청와대에서 걔가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네네. 이제 검찰에 불렀어요. 근데 안 갔어. 3번 안 가갖고 너 그냥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참고인인 줄 알았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사실은 보낸 건 피고인 그거였어. 피의자 그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분리할 때는 너는 그거 있잖아요. 뭐 변호인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그것까지 다 써 있는데 그게 무슨 참고인이야? 피고인이지. 다 그렇죠. 피의자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다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참고인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서창호 씨는 뭐 합니까? 서창원 씨는 진짜 소식이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 보시면 강에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이렇게 개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무도 돌봐주는 뒷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않을까요? 그러면은 검찰이 뭔가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하든지 뭐 이제 관련된 조사를 할 때 서창호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어떻게 나오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문다혜에서 딱 막혀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잘 막네요, 문다혜가. 문다혜까지 하고 서창호를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다혜가 몸통이 사실은 문다혜가 대통령 딸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문다혜 조사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이상직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조사하기 쉽겠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이사수사나 반드시. 그럼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문다혜가 일단 몸통이다, 큰 몸통이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몸통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가 분명히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이거를 좀 끝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입장을 검찰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문다혜가 서면 조사만 고집하다 보니까 아싸리 그냥 문다혜를 그냥 패싱해 버리고 지금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아니 근데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다혜가 만약 이 일에서 정말 관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조사를 강제보 조사 같은 거 안 되나요? 피의자 이런 거? 전화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거 전주지검이 하는 건가 이거? 네네.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다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안 하겠다 하면은 그냥 안 하겠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네, 이게 전직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뇌물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건 좀 헛소리지만 네. 좌파들은 워낙 이런 조작을 잘하니까 문다혜가 음주운전 일부러 한 거 아닌가? 어. 문다혜가 경찰 조사 받고 어. 또 부르니까 안 나가는 느낌을 주잖아. 그런 거 아닐까? 지난번에 한번 받았으니. 경찰 조사를 괜히 받아서 죄송하다 했는데 검찰에 부르니까 남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미 받았는데 뭐 또 그러니까 왜 문다혜를 왜 자꾸 부르냐 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러네요. 문다혜라면 그렇게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문다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닐 거고 만약 어. 그렇다면은 이건 다른 사람에게 나온 거죠. 누구죠? 탁신가요? 뭐 남국이? 남국이가 또 은근히 그런 잘머리. 남국이 한번 저희 방송에 한번 모시면 좋은데. 진짜 저 이수진 의원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저는 이수진. 내 연락처도 알아 내가. 측권. 네. 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내시나요? 그때 뭐 빨대양 나와달라 연락 한번 했는데 뭐라세요? 쌩 깠어. 답장도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어. 한 번 더 보내면 나올 것 같아요. 살 일이 없거든. 저도 남영이 아는데. 남영이 네. 김혜경 선고할 때 그때 뭐 울었던. 그러니까 김혜경 선고할 때 그때 음. 모시고 방송하면 좋을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게 이제 폭포처럼 울 텐데. 14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 소리는 안 해요, 저희. 근데 네. 김혜경 참고로 그 300만 원은 좀 너무 검찰이 짜치지 않습니까? 구형량이? 그렇죠. 아니 배소연이 정말 징역 1년 10개월 뭐 이렇게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았는데 무슨 몸통인 김혜경이 저렇게 받는 구형하는 건 왜 그런 거? 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배소연은 혐의가 몇 개 더 있으니까 그런 거 같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범보다 주범이 더 형을 많이 받아야 음. 되는데 너무 진짜 이거는 검찰이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문다에 대한 거는 패싱을 하겠다라고 해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문재인밖에 남아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검찰이 지금 이제 고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논리에 똑같이 맞춰 가지고 당연히 출석해 가지고 조사 받아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도 무슨 뭐 비공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막 특혜다 받아 난리를 쳤으니까 예. 지들은 당연히 당당하게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겠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은 문다에도 마찬가지인데 네. 문다에보다 더 안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굳건하게 버티고 훨씬 더 아마 뻔뻔하니까. 지지자들도 막 가서 막 둘러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또 그럼 뭐 은행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 못 가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네네. 이거는 좀 전략의 잘못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수사했으니까 어. 그때 그냥 문재인을 한 1년 안에 뭐 조사하고 뭐 보내야 되는. 기소도 하고 재판을 음. 같이 받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움츠려 있다가 음. 이제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세력을 다시 아. 불리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다시 대가리를 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어. 시기를.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예 아쉽게 진짜 그냥 아쉬워.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에 이재명이랑 같이 공격했으면 되는 건데 수사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검수완박을 한 게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걔네들이 그런 만큼 우리도 열심히 밀어붙여서 음. 수사를 초창기에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문다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 지금 네. 일단 그 음주운전에 치사상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투숙객 3명이 아니라 세 3팀이네요. 네. 세 팀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서 실제 묵었다라는 진술까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세 팀 모두 다 기자들이 채널 A 기자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뭐 하죠? 경찰은 정말 너무 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냥 딱 가서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게 딱 그냥 가서 문 닫혀 있으니까 다시 온 게 그때 그렇죠. 그거 보고 나는 얘네들 뭐 하나 싶었고 음. 아직 기다리고 죽치고 있거나 아니면 CCTV 같은 거 돌려보고 뭐 이렇게 좀 해서 뭔가 그 사람들도 좀 새로운 걸 밝혀내고 참고인 해야 되는데. 부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도 안 하고 좀 조사에 너무 소극적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권력자 딸이라고. 근데 그러니까요. 무슨 권력 없어 이제. 그렇죠. 문재인의 딸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조금 빡세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참고로 전주지검이 2년 동안 거의 수사 못 하고 있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딱 되자마자 네. 급무사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근데 그 이창수 지검장이 갑자기 이제 서울중앙으로 중앙지검 갔죠. 오는 바람에 음. 이제 그게 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참 미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찰이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인지